네, 안녕하세요. 코인 센세이널 TV 트레이더 손이고요. 오늘은 이제 국내 5대 거래소는 과연 FTX 사태 이후에 뱅크런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크립토 시장에 나와 있는 현재 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코인데스크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해외 거래소도 이제 앞답터 준비금 증명, 국내 거래소는 잠잠한 이유라는 제목이고,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FTX 사태 이후에 국내 이용자들 또한 이제 당연히 불감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 또한에도 그랬고, 보면은 일단 업비트 빗썸 쪽에서는 지금 당장의 추가적인 준비금 증명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특근법 때문에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선물 마진 거래가 지금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예치금을 별다르게 사용을 좀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스탠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치금 또한에 이제 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뱅크런 상태가 좀 방지를 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빗썸을 보면은 얘네가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런 분기 보고서를 보면 우리 이제 고객들의 이제 코인 증감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한 이제 추적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에서 평가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한 걸 좀 보자라고 하면은 지급할 금전 대비 108% 정도, 그러니까는 100%보다 더 여유가 있다라고 좀 발표를 좀 했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좀 받았을 때 고객 자금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했고, 소빗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른 이제 뭐 컨퍼런스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분기별 보고서는 사실상 이런 대형 거래소들만 의무로 이제 해당된 상황이어서 뭐 다른 여타 거래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오피니언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5대 거래소들 제외를 하고 지금 원화로 이제 가능한 거래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5대 거래소만 이용을 잘 한다라고 해도 뭐 뱅크런이나 이런 가능성이 저는 현저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국내 거래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자면은 이제 이런 사태를 좀 막으려면, 그래서 좀 보자면은 이런 FTX 같은 이제 사태를 좀 막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입이 되면은 그 투자자 보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동감을 하고 있는 스탠스고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업비트라든지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토큰이 없습니다. 일전에 FTX의 문제가 크게 됐던 것도 자사 거래소 FTT 토큰을 가격을 뻥튀기 해서 그런 식의 운용을 좀 해왔기 때문에 많은 큰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제 국내 거래소는 거래소 토큰이 없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 자금을 다른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정황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벌어가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고객 예치금으로 다른 거를 이제 할 그런 생각은 제가 봤을 때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통 자기 발행 코인을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거 위믹스라든지 페이코인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졌고, 이번에 이제 페이코인도 한 20억 정도 소각을 좀 했고, 위믹스도 이제 재단 통해서 뭐 소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후 폭풍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자기 재단을 좀 살리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김치코인들, 자사 발행을 한 김치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나오는 뉴스들이라든지 리포터 보고서를 좀 통해서 악재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김치코인 홀더분들께서는 이런 지금 조사 들어간 내용에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좀 많이 체킹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블록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11일 날짜에는 이제 출금이 중단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보자라고 하면 이제 입출금이 동시간으로 이제 안 됩니다. 안 되고 FTX의 실시간으로 뭐 100%의 자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100% 지금 뭐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이제 스탠스를 이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블록파이도 이런 FTX 뱅크런 사태에 피해를 좀 입고 있고, 추가적으로 3이탈 이제 파산 때도 얘네가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 이번 FTX 역할 때문에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태계적인 문제로 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계속 추가적으로
연쇄 줄 파산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뉴욕 검찰에서 FTX 이제 수사를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지만은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그 다음에 과연 우리 FTX 투자자들에 대한 예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향후 나오는 뉴스들이나 기사들 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전에 트위터로 파산설이 도는 거래소가 여러 개 좀 있었어요. 중에 대표적으로 바이빗도 이제 포함이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후오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타겟이 됐죠. 저격에 타겟이 됐는데, 그래서 뭐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HT 우리 이제 후오비 자사 토큰이 지금 한 29%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테더가 한 23%, 비트, 트론, 이더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포폴적인 문제를 좀 봤을 때 HT 토큰의 비중이 조금 다소 높긴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전에 뭐 저스틴 선 또한 이제 후오비 쪽에 100% 준비금이 이제 마련이 되었다라고 이제 한번 올렸기 때문에 이미 몇 달 전부터 자기들은 이렇게 100% 이행 보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규제를 마련을 해놨다라고 이제 트윗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풍 치우도 뭐 저스틴 선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스탠스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이번에 후오비 또한 FTX 이제 모금 마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후오비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트윗을 일단 갖고 왔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테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테더가 패깅을 맞추기 위해서 이더를 지금 담보로 해서 USDC를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출받은 USDC를 다시 셀을 해서 요 한 금액으로 테더를 구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담보대출을 통해서 어차피 또 이뤄진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자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행위 자체가 어쨌든 레버리지의 행위라고 이제 속해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어쨌든 또 한 번 이제 이 테더사가 이더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런 그런 분석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테더사에서 과연 얘네들도 1대1 패깅을 다 해놨을지는 의문이긴 해요. 저 또한. 하지만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런 행위들 자체도 조금 찜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탠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패깅이 디패깅이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은 계속 패깅이 좀 잘 유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실시간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패깅이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깨진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자산을 좀 거래소로 빠르게 뭐 원화 거래소 업비트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더 관련된 부분도 항상 상기를 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비트 또 고래들 추이를 또 체크를 좀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고래 홀더들의 비중은 좀 낮춰졌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지금 1일차부터 한 1주차 정도 이제 매집 물량을 봤을 때는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큰 추세는 지금 하락에 있고, 더군다나 악재도 지금 많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전체로 비중을 100% 실어서 지금 매수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차피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부터 이제 담아가도 충분히 어느 정도 평단 작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좋겠지만은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이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같이 따라잡는 그런 포지션은 지금 큰 게 좋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라고 해서 이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채굴자들 또한 지금 비트 가격이 올라올 때마다 좀 셀을 하고 있어요.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할 때마다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 또한에 어쨌든 지금 시장의 리스크적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올라오는 구간마다 이제 가격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에 지금 바닥이 사실 어딘지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엄청 혼탁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닥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고 있고, 최대한의 지금 수요가 있을 때 조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굴자들의 지표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한 지표를 잠깐 가져와 봤는데 달러
잠깐 좀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요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 그리고 그때만큼의 수치로 지금 달러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차트 봐도 지금 한 환율도 한 1,450원 부근으로 고점을 찍고 지금 한 1,30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달러의 이제 고평가는 고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가치는 이제 좀 하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좀 많이 자이언트 스텝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속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 기대감과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연준의 피벗 정도 이제 기대감을 좀 봤을 때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의 지금 위험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한번 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천정고지로 찍지 않는 이상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 위험자산 시장들은 이제 슬슬 바닥권에 돌입을 하지 않았나 싶고, 우리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사실 FTX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트도 나스닥이랑 커플링해서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험 자산들과 다르게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비트 일봉 차트를 좀 보자라고 하면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채널선 라인과 그 다음에 한 15K 부분, 지지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 어쨌든 단기 바닥이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되돌림 구간을 짧게 잡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7.5K 정도, 그리고 이제 되돌림이 이제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채널선까지 한 18K 이상 부분까지 이제 보고는 있어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되돌림 구간의 반등 정도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봉상으로 이렇게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쳐도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맞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포지션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구간까지 뭐 다이렉트 상승이 아니라요, 어쨌든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 이제 숏으로 좀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하락의 파동을 끝내고 W 이제 이중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쳐도 이런 구간까지는 이제 충분히 되돌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채널선 중심 부근에서 다시 한번 큰 저항이 맞고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는 뭐 단기 반등 상승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조금 이제 스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EMA 라인이 이제 내려오는 라인쯤에 우리는 숏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저는 지금 매매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비트 브리핑을 좀 마치겠고요. 그래서 댓글 하단 창 보시면 저희 코인 센세이널 이제 구독자 단톡방이 있습니다.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이제 브리핑 해드리면서 정보 공유 좀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